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6월 19일 머니게임 방송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그 FOMC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 있고 나서 비트가 주말간에 반등을 잘 했습니다. 뭐 바램대로 다시 26,300, 26,300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한 이후에 26,80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6,400선에서 다시 지금 긴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위아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선 정말로 50대 50인 것 같아요. 다시 하락을 줘서 뭐 25,800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상승 구간으로 27,000을 돌파할 수 있어요. 네, 27,000. 일단은 상승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28,000을 돌파하고, 죄송합니다. 27,000을 돌파하고 그 이후에 28,0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직전 고점이었던 이 3만 불대 여기를 다시 재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사실 정말 5대5인 것 같아요. 5대5인 것 같고, 왜냐면은 어떤 지금은 사실은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네, 외부적인 관점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SEC랑 뭐 합의를 봤다는 기사를 잠깐 얼핏 주말에 본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떠한 악재나 어떠한 뭐 호재가 나타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네,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롱충이기 때문에 비트가 계속 올라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은 잘 쉬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이 너무 많았어갖고 지방 출장도 다녀오고, 네, 요새 뭐 녹화 이외에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주말에 잘 쉬지도 못하고, 네, 손님들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좀 되게 걸걸한데 그래도 녹화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단하게 비트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말에 다시 상승을 해줘서 26,000은 돌파했고요. 26,400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간다고 하면은 27,000을 돌파해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시 25,800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주말간에 사실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기사를 보다가 찾아봤는데, 네, 잠시만요. 이거는 저번에 컨텐츠 했던 거고, 네, 제가 오늘 기사를 본 내용 중에, 네,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네. 아싸이즈가 예전에 그 비트맥스 CEO였죠. 흑인, 네, 흑형이죠, 흑형. 홍콩 통한 중국 암호화폐 거래 자산의 귀환, 시장 다시 불 붙일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 이슈죠. 이제 홍콩이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들 라이센스를 등록하게 하면서 뭐 후오비라든지 OKX 많은 그 중국계 거래소들이 다시 홍콩으로 모여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강력한 규제권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힘들어지자 지금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바이낸스는 사실 미국에 있진 않지만 미국 내에 있는 미국계 거래소들도 지금 이제 미국을 탈출하려고 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다시 블록체인 어떤 거래소라도 블록체인 시장의 이제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오늘 녹화 콘텐츠는 이 중국 시장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업계에 오래 있었고 거의 지금 8년 차니까요. 있다 보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패권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1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 거래소 막 비트코인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이 막 규제가 많아지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이,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차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왔었는데요. 뭐 그 시간을 겪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차라리 중국이 블록체인 시장의 패권을 갖고 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을 갖고 있을 때가 좀 더 낫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을 가지면서부터는 사실 시장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저 매매로도 손실을 많이 봤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 비트코인 투자자들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시장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금 지금 2023년 6월이죠. 스물스물 이제 중국이 다시 패권을 가져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전 컨텐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얘기했었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칼부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굳이 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내 거래소까지의 탈출까지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야 됐냐는 컨텐츠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중국이 패권을 가져올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미국이 아차 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근데 이제는 그래요. 사실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갑자기 다 홍콩으로 도망을 갔어요. 뭐 거래소든 블록체인 뭐 재단이든. 근데 미국이 돌변해서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지 다시 돌아와 한다고 과연 돌아올까요? 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홍콩도 뭐 몇 년 뒤 다시 규제가 뭐 엄격해지면서 또 다른 뭐 제2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뭐 칼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중국 시장으로 다시 비트코인 패권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찬성을 하고 있고, 예, 저는 다시 좀 예전 같은 좀 화끈한 불장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ETF죠. ETF 관련해서도 이제 홍콩 거래소들은 이제 ETF를 이제 승인하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블랙록이 이제 미국 ETF 계속 승인을 신청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잖아요. 이제 홍콩에서 그게 열린다고 하면 미국도 아차 싶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비트코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 말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차라리 중국일 때가 좋았다. 중국이 패권을 갖고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암호화폐 투자를 오래 안 하셨던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중국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패권이 정말 넘어갔을 때 피부로 체감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은 이제 막 그때 당시에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지안이라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제 창시자인데 뭐 속된 말로 뭐 우지안의 뭐 왼쪽 브라를 건 역대급 펌핑이 시작된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제 기억으로는 그냥 대충 업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비트코인 캐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2017년이죠.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거의 6년이 다 돼갑니다. 네. 30만원이었던 비트코인 캐시가 불과 3달 만에 500만원대를 돌파했었습니다. 네. 이때 정말 많은 신흥 부자들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때 혜택을 봤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돈이 많이 없었어요. 한 4천만원인가? 이거를 그냥 저도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비트코인 캐시를 한 3, 4천만원어치 사놨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그때 400인가 500만원에 엑시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이 기반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비단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야. 퀀텀도 있었어. 퀀텀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7년 똑같을 거예요. 2017년에 11월 이때 만원이었던 퀀텀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때 진짜 화끈했었어요. 이때 정말 화끈했었고 다시 만약에 중국이 패권을 갖는다면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조금은 암호화폐 종사를 오래 했던 분들은 이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화끈하게 올렸거든요. 정말 그때는 선물도 활성화 많이 안 됐었지만 그때는 정말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가 거의 장악을 했었어요. 아까 그 기사 봤었던 아싸이지의 그 비트맥스가 거의 선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전 그때는 뭐 선물 거래 안 했었으니까 그때 저도 콜인이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 숏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막 지금처럼 오름숏 이런 개념 없어서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나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의 막 3년 이상의
횡보 하락장 빙하기를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좋았다. 사실 그때가 정말 큰 돈을 쉬는 부자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시장이 한번 또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가지게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중국이 다시 패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홍콩도 중국의 자치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통화는 틀립니다. 중국 위안화와 홍콩 달러는 별개로 쓰고 있어요. 별개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럼 홍콩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됐다. 그런 라이스 거래소들이 다 모여들게 되고 ETF가 이제 승인이 나게 되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일단 중국 내 부자들 위안화를 많이 갖고 있는 위안화가 다 홍콩 달러로 전환이 될 겁니다. 홍콩 달러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홍콩 달러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ETF 같은 경우도 뭐냐면 ETF가 홍콩에서 승인돼서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그러니까 해외 펀드들은 이 ETF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홍콩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에 엄청난 저는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ETF를 하기 위해서 미국 내 펀드들도 결국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전 세계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 제일 최강대국이잖아요. 뭐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미국의 견제 하에서 미국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증권성이잖아요. 근데 미국도 인정을 합니다. 뭐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좀 헷갈리지만 비트코인만큼은 증권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저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무조건 저는 뭐 10만 불, 20만 불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장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올라갈 거 믿고 있는 맹신론자예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일반적인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비트코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이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 알트코인들도 똑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예측도 제가 봤었냐면은 자, 저희가 간단히 보자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현재 48%예요. 48%인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혹시나 비트코인이 그 증권성 여부 때문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추후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였죠. 얘기한 게 중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 도미넌스가 8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알트들의 시총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 알트들의 캐파가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 알트의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알트들은 시장이 점점점 작아질 수 있어요. 그 증권성이란 이유 때문에. 물론 아직 증권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언젠간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정말로 증권성을 갖고 있는 코인들도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 말의 의미는 알트코인에 대한 시총이 적어지고 알트코인 전체에 대한 시총이 적어지고 알트코인의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예측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 중국 시장의 패권에 대해서 중국 시장의 패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봤던 거였고요. 이제 결국에 또 매번 저희가 얘기하지만 낮에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항상 미국 나스닥 시간에 맞춰서 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잖아요. 주말간에 상승을 한 게 저녁에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장인데요. 근데 조금 정말로 볼륨이 너무 적어졌어요. 현재 블록체인 시장이 좀 다시 활성화돼서 블록체인 시장이 좀 다시금 활기를 띠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순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체감이 많이 옵니다. 일이 많이 없어져요, 정말로. 네.
어떤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뭐 거래소 인력 뉴스만 봐도 아시잖아요. 인력 채용 막 엄청나게 줄어들고 오히려 정리해고를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같은 전 세계 탑 원 거래소마저도 뭐 거래소 직원을 3,000명을 해고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고 돈이 돌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이 돌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화끈하게 상승을 하면서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고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거래소가 살면서 거래소도 살고 재단이 살면서 어떤 마케팅도 활발하게 되고 상장도 활발하게 되는 이런 순환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런 순환 사이클이 다시금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주말간에 손님들 너무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좀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